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 올림픽 때문에 더 잠 못 드신 분들,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가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러 더위를 피해 가을에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현명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추석 연휴가 또 코앞에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김민정 기자 그리고 박찬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그 기초의회 얘기죠. 그 지금 사상구 의회가 그렇게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뭐 물론 사상구 의회만의 네. 얘기는 아니고 부산 거의 전체 네. 기초의회가 또 똑같은 뭐 진통을 겪었는데 이제 지금 7대 구의 기초의회가 지금 뭐 임기 중반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의장단 뭐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데 이 자리를 놓고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좀 의회가 뭐 개점 휴업 상태로 파행을 겪는 뭐 그런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반기 보통 의장단, 뭐 상임위원부터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성을 보통 이렇게 전반기 때 이렇게 미리 해놓질 않나요? 대부분이 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반기 아예 시작할 때부터 후반기 의장단도 미리 이렇게 내정을 해놓는 그래서 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전반기는 뭐 예를 들어 뭐 여당이 의장을 하면 하반기는 뭐 야당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약속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뭐 당끼리도 이렇게 당대 당으로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뭐 물밑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자기들끼리 좀 의견을 모아서 그래 하반기는 뭐 네가 상임위원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초심이 언제든 좀 많이 쉽게 변하듯이 딱 2년이 지나니까 네.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네. 거죠. 그렇네요. 아니, 김 기자님, 이런 그 지금 기초의회가 이 사상구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지금 어떤 다 구성이 안 됐습니까? 아직? 일단 제가 박지원 기자 사상구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사상구 같은 경우에 12명의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7명이 새누리당 아니면 여당 그다음에 5명은 이렇게 야당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의장으로 그 당선되신 분뿐만이 아니라 차선으로 이제 이제 2순위를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표가 참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7표 의장, 그다음에 두 번째 2등이 4표, 그다음에 3등이 1표 이렇게 해서 그 구성이 됐는데 사실 저희 같은 당끼리 뽑아주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니까 그렇죠. 뽑아준다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하고 상관없이 표가 어딘가에 쏠려서 당선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새정치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전반기에 아까 전에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미리 우리는 뭐 여기는 전반기 때 누구를 의장으로 하고 후반기 때는 누구를 하자 해서 합의서를 그때 그 써서 그 사인을 했던 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참 이런 그 형태가 어디 있냐 어이가 없다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됐었고 뭐 금품을 살포하는 그러니까 그런 다 자리 싸움을 위해서 뭐 금품까지 오갔던 그런 의회가 뭐 진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로 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 뭐 7명,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이 뭐 5명 이렇다는데 네, 그렇게 12명이죠. 어떻게 누가 전반기에는 의장을 했고 또 뭐 후반기에는 누가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세히 좀 얘기해 그 주시죠. 사상구 의회가 좀 뭐 굴곡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번 7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이제 3명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 그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의장단 이제 구성할 때부터 좀 그 의원들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렇네요. 그게 이제 재선했던 분들은 이제 내가 재선했으니까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뭐 이렇게 뭐 꾹 닫고 있었고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초선 의원 한 분이 내가 의장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
의원들끼리 뭐 이야기도 하고 조율도 해서 의장이 됐습니다. 아, 전반기에 네, 김정은 의장, 새누리당 김정은 의장이 원래 초선인데 전반기에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1년 만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의장직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원내 구성이 6대 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난해 6월에 그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를. 의장 보궐선거를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에서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 더민주당, 지금 현 더민주당의 그 김두현 의장이 전반기 의장이 된 겁니다. 오, 그래요. 네, 그때 그래서 또 대신을 했군요. 예, 뭐 한 명 혹은 두 명, 뭐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참 의외다. 그때 또 전국 최연소 의장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또 그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몇 달 뒤에 그 표가 새누리당 의원 한 명이 이제 내가 좀 의장이 되어 보겠다고 뭐 금품을 이렇게 뭐 제공을 했 정황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제보가 돼가지고 네. 경찰 수사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수사 결과는 지금 나온 겁니까? 수사 결과상 이제 증거 없음으로 일단은 종결이 될 뻔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품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난 그분이 네. 후반기에는 자기가 의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기 보궐선거에 의장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좀 그런 의혹들을 사면서 했는데 결국 뭐 안 됐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그 같이 있던 몇 분이 이제 저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민주당에서 전반기 의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그 사실 뭐 이게 자리라는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또 특혜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어떤 특혜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 다음으로 이제 의전에서 서열 2위 아닙니까 구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각종 행사라든지 뭐 축사 이런 거에서 뭐 그렇죠. 우선순위로 이렇게 네. 지역민들한테 인사를 또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비서와 비서, 기사 그리고 전용 차량 업무 추진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업무 추진비가 그 한 달 받는 그 월급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아, 매달 그러면 월급에 상하는 추진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한 달에 220만 원 가량의 그 이제 정해진 금액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의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40만 원, 그리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그리고 세석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런 업무 추진비가 월급보다도 많으니 자리 다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방 그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사실 조정 기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기초의회까지.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뀌었던 그러니까 지금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말고 무소속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에도 그 김영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나성윤 의원이 바뀌었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교체됐던 그런 지역 위주의 그런 의장당 구성에서 파행이 대부분이 일어났던 게 이게 자리 다툼이 조정 기능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없었어. 스스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놓고 또 무리수가 두지 않았을까 하는,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리도 안 됐을 뿐더러 아까 전에 그런 의장직을 수행을 하다 보면 급을 높여서 구청장으로 또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또 의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활동비, 그다음에 그런 권력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이 그 의장단 선거 때만 되면 시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얼마나 돈이 나오길래 저걸로 저렇게 다툴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적인 부분, 그다음에 권력적인 부분,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기초의회까지 이렇게 민의를 좀 저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반기가 되면 이게 파행을 겪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 보여요. 예. 아니 솔직히 의장단이 선출직이잖아요. 이 그렇죠. 의원들끼리 네네네.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의원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전반기 때 아예 그 전반기 의장단을 하면서 후반기 의장까지 미리 다 이제 내정을 서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도 솔직히 시민이들이란지 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지 갔다 나왔을 때가 다르다고 미리 그 다 계획했음에도 그 말하자면 야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그 참 미련을 떨칠 수가 없나 봐요. 이 그 기초위에 자꾸 이런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러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그랬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초의회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기초의회 말씀하시는 예. 그 전에도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역대 그 지켜본 바로는 항상 이렇게 전 후반기가 바뀔 때마다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기초의회 사실 주민들한테 지역구 의원 물어보면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사는데 구의원을 잘 모르거든요. 그나마 저는 여기를 출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상히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구의회를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 조정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덮어두면은 아예 밖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예전에는 또 저희 부산하면 새누리당 텃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안 알려진 게 많겠죠. 왜냐하면 같은 색깔의 그런 그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교체가 이제 많이 되면서 이제 양쪽의 반반 정도의 규모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붉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너네만 이때까지 독식을 하려고 하냐,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또 의회 내부에서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전국 그 의장단 협의회인가요? 거기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활동비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또 의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 활동비가 한 150만 원, 그다음에 기초의회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배 가량 인상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지금 또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연봉이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도 한 5천이 상회하는 건 6천 정도 수준이고, 근데 활동비를 2배로 올리면 시의원은 1억대의 연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뭐 활동비를 그렇게 올린다면 지금은 한 3천에서 한 많게는 4천 정도 수준이라면 더 많이 뛰는, 그러니까 역할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리 싸움만 하고 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구의회 필요 없지 않느냐, 제 역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그 의원직을 하면서 자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겸직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초회는 지금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뭐 하물며 국회의원들도 그런 겸직을 뭐 금하게 해서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교수 뭐 이렇게 계신 분들도 못하게 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유독 기초의회는 안 그래도 지금 없애자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심한 것 같아요. 이 위기감이 좀 없나 봐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국민들이 뭐 선거 때 아닌 이상은 크게 뭐 사실 관심을 안 두니까 좀 그런 기능도 있고 뭐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회기 만약에 뭐 이게 금품을 살포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형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뭐 그 과정에서 뭐 이번에 선출하지 못해서 넘어갔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상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말에 정례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을 일단 먼저 했는데, 그럼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거기 불만을 가진 의장단에도 불만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못 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의장한테 뭐 협박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중지해 달라 해서 의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봉을 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허무하게 끝나고, 근데 또 웃긴 점은 6월 24일 날 이제 정례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그 9박 10일 동안 공무 9개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 갔다고요? 네, 그거는 또 다 참석했어요. 그때까지 뭐 그 불만 있어서 의회 등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상구 외에는 또 요즘 개인 사무실,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을 개별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 예산을 한 1억 넘는 예산으로 이번에 통과를 그래요? 시킨 네, 걸로 알고 그거 있는데 1억 2천만 원 예. 정도 확보해서 그러면은 그 구의원들이 개인 사무실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공동으로 이렇게 그 회의실처럼 보통 의회 책상 이렇게 정도 놔두고 휴게실 하는 걸로 정도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지 그렇죠. 마련해놓고 하는 게 휴게실은 보통인데. 아니지만 각자의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은 있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개별 사무실을 면담할 수 있는 뭐또 시의원들처럼 그렇죠. 시민들이 찾아오면 방문하면 뭐 이렇게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개별 사무실을 마련을 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민들의 또 물매를 막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네요. 예,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행은 어디를 갔다 온 건가요? 해외여행도 이번에는 또 멀리 갔더라고요. 어디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가가지고 뭐하러 갔답니까? 뭐 말로는 도시 기반 시설과 뭐 지역 특성화 사업을 우수 네. 사례를 보겠다. 자기 할 일은 뭐. 제쳐두고 여행을 갔다. 그래도 그 여행 뒷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또 요 방 배정에도 또 잡음이 있었답니다. 방 배정요? 방 배정. 그러니까 네. 뭐 2명씩 이렇게 방을 써야 숙식 되는. 자는 거. 그 뭐 사실 뭐 앞에 그렇게 파행을 겪고 갔는데 예. 뭐 이렇게 잘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기 이렇게 뜻이 좀 맞는 의원들끼리 그렇게 방을 이렇게 배정해 달라 해서 그래 그 의장이 이렇게 하게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밤에 뭐 또 뭐 그런 앞에 뭐 의장 구성이라더니 뭐 그런 걸로 막 또 소란도 있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좀 심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뭐 역대 뭐 공무 9개 여행 갔다 와가지고 올라온 보고서들을 보면 참 그것도 참 한심스럽게 짝이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는 거의 뭐 백기기 수준이라든지 정말 네. 그 대학생 리포트 수준인데 이번 건 아직 보고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면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구 의회도 김 기자님 좀 그런 게 많습니까? 뭐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전반기에 의장 선출을 할 때 일찌감치 서로 이렇게 내정은 해요. 차라리 그게 시의회도 낫겠네요. 시의회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아니, 차라리 이제 지금 예. 보니까 그게 원래 오히려 자본이 정당하게 없고 예, 조금 뭐 경력이나 이런 음. 거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런 의회 파행 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매번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정해놓고 나중에 되면 나는 모르겠네 하고 나도 의장을 한번 해보겠네 하니까 지금 이런 식의 유해 지금 파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특권 내려놓기다 그래가지고 매년 매 국회 이렇게 열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쑥 수그러들고 그러잖아요. 구의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그 지난 2년 동안 또 활동한 거를 살펴보면 그래요. 또 딱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딱 그 사상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궐선거에서 12명으로 다시 채워졌거든요. 근데 보면 뭐 조례 발의 건수는 20건, 그리고 구정질문 4건, 뭐 5분 자유발언 8건. 2년 동안요? 네, 물론 이 중에 몇 분 같은 한 2분 정도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5건씩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한 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책상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월급은 뭐 연간 그러니까 뭐 무슨 회의 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따박따박 나간 거죠. 뭐 한 4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매년 저기 인상해 달라. 그리고 눈치 보면서 시민들 국민들 눈치 보면서 아 요거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뭐 이번에는 동결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또 네. 이제 또 인상 문제 얘기가 나오겠네요. 또 구의원들도 보면은 좀 뭐 고충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제 구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사소한 행사부터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런데 초청을 하죠. 이제 그 뭐 단체라든지 뭐 그런 행사 주최하는 데서 그럼 꼭 이제 또 뭐 찬조금이라든지 기부 형식으로 또 이걸 또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이제 그게 뭐 안 줄 수도 없고 또 뭐 또 어딘 주고 어딘 안 줄 수도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분들도 어차피 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이랑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도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도 그런 뭐 말하자면 고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 뭐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았는데 정작 뭐 일보다는 자리 다툼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런 식으로 뭐 국외 여행 가고 자기 할 일 다 안 해놓고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그러면 사상국 의회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전혀 그 갔다 온 이후에 지금 아직 그냥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다녀온 이후에 이제 지난 7월 25일 날 하루짜리 또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장이 이제 3명을 뽑고 이제 마무리하자. 네, 근데 그날 이제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또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의장실에서 앉아서 또 말만 주고받다가 네. 그날 결국 또 합의를 못 하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만 지금 아직 이제 선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는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이제 이 의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석은 비어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2석은 일단은 현재 그 전반기 때 하시던 분들이 뭐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하고 부의장은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선출됐죠. 선출이 됐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잡음이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일단락됐는데 음. 이제 나머지 3석을 놓고 이제 또 치열한 또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뭐 매번 또 반복될 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뻔한데 이런 파행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무용론도 계속 제기되었지만 사실 그거를 좀 보완하려는 그런 논의 같은 거는 이때까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그 선출 의장단 말고 상임위원장은 뭐 조례로 좀 정하든지 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진짜 제 기능을 다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통장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20여만 원 정도. 예, 근데 그 자리마저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예, 선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또 다툼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했던 분들이 또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수십 배, 예, 수백 배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갖다가 자기 해야 될 일을 내팽겨치고 자리 다툼을 하고 또 뭐 국외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는 지탄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진짜 정말 이분들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마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나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루의 반도 지났습니다. 내 인생의 반도 지났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었겠죠. 그땐 어땠습니까? 지금 그때 먹었던 바람만큼 이루어졌나요? 아니 미뤄가고 있는 겁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잘하고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잘 지내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모두 비워두라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